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6년 건축산업기사 필기 제2회 기출문제 중에 건축 구조 과목 41번부터 60번까지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번 문제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보의 취성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 철근비를 구하는 공식. 요거는 지금 3번인데요. 자, 요거는 3번을 알아는 두시되 요 최소 철근비 구하는 공식이 삭제됐습니다. 이게 없어졌어요. 원래는 이거하고 1.4가 있었는데 어쨌든 요 공식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험에 출제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대신에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 돼요. 혹시 삭제된 걸 모르고 출제연이 계속 출제를 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 은행식으로 42번 갑니다. 그림과 같은 양단 내민보에서 C점의 휨 모멘트 MC가 제로의 값을 가지려면 여기가 모멘트가 제로가 돼야 된다. 모멘트가 제로가 되려면 C점에 작용시킬 하중 P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발력을 먼저 구해야 되죠. 발력을 구하는데 보면 완벽하게 시스템과 하중이 좌우 대칭이에요. 이것도 지금 보면 2m, 2m, 4m, 4m니까 P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좌우 대칭이 되니까 3하고 3이니까 여기 하나 3씩 하나 가져오겠죠. 그런데 여기에 P가 얼마가 작용이 하느냐에 따라서 P의 반, 그래서 2분의 P가 더 더해져서 발력이 RC가 되겠죠. 그리고 시그마 MC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시그마 MC 이퀄 제로. 그래서 보시면 여기 맨 왼쪽에 있는 3km는 요 C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2 더하기 6이니까 2 더하기 4니까 6m 플러스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요거죠. RA가 이거죠. 이게 RA에다가, RA는 요 C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플러스죠. 3 플러스 2분의 P 곱하기 거리 4. 그리고 여기만 왼쪽만 보면 되는 거죠. 이쪽만 탁 띄어서 자유물체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 힘. 그리고 이 P는 여기 통과하고 있고 MC는 제로고, 제로니까 이걸 제로로 해서 그냥 풀면 되죠. 그러면 P는 3이 그대로 나오고 오른쪽 건 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요 공식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맨날 우리 발력 구할 때 구하는 공식이죠. 43번 갑니다. 그림과 같은 보에 A단에 모멘트 80kNm가 작용할 때 B단에 발생하는 고정단 모멘트의 크기, 여기를 구해달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간단하죠. 이게 만약에 캔틸레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고정단이, 이동단이 여기 없고 여기 없고 그냥 캔틸레버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그마 M 이퀄 제로로 계산하면 되지만, 얘가 지금 부정정 보호기 때문에 부정정 보에서 어느 정도 모멘트가 전달이 되느냐, 이 모멘트가 82쪽으로 얼마가 전달이 되느냐. B단에 발생하는 고정단 모멘트는 무조건 2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고정단에는 2분의 1로 전달률이 반으로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40. 우리가 항상 요 모멘트 분배법 나오잖아요. 분배율 계산하는 거 시그마 K분의 K, 그리고 도달 모멘트, 분배 모멘트는 M 곱하기 뮤, 그리고 도달 모멘트는 이렇게 계산된, 이게 뭐 M1이고 M2라고 했을 때 도달 모멘트는 2분의 1 곱하기 M2, 이렇게 구하는 거죠. 제일 지금 마지막에 요것만 지금 물어보는 거죠. 2분의 1. 어쨌든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번 가죠. 강제의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동일 두께의 강제에서는 두께가 만약에 동일하다, 그러면 강도가 높을수록 용접성이 좋아지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이 강도가 높을수록 용접성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죠. 탄소량이 올라가게 되면 보통 4가지가 올라가요. 항복 강도, 인장 강도, 경도, 탄성 한계. 강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강도가 올라가요. 강도는 올라가지만 연성, 인성, 용접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강도하고 용접성만 봤으니까 용접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강도가 올라가게 되면 용접성이 떨어지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강도가 높을수록 용접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 맞는 내용이죠. 45번 갑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물어본 거죠. 나선철근 기둥의 강도 감소 계수 0.70이죠. 나선철근 0.70, 띠철근 0.65. 이건 그냥 아무리 산업기사 문제지만 주는 문제고요. 46번.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의 수축 온도 철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갑니다. 하나하나 다 볼게요. 1번 갑니다. 슬래브에 휨 철근이 일방향으로만 배치되는 경우 휨 철근에 직각 방향으로 온도 철근이 필요 없다? 필요합니다. 원래는 일방향에서 휨 철근이 만약 휨 철근, 주철근이 있으면 나머지 방향에 휨 철근은 필요 없지만 온도 철근, 온도 및 수축 철근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배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2번, 이렇게 수축 온도 철근비는 콘크리트 유효 높이에 대하여 계산을 한다. 이게 유효 높이, 이 철근비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로 이퀄 BD분의 AS 이렇게 계산을 하느냐, 지금 유효 높이에 대해서 계산을 하느냐 이건데, 우리 슬래브 같은 경우에는 유효 높이가 아닙니다. 슬래브는 전체 높이 다 하는 거죠. BH. 다 하는 거고, 어쨌든 수축 온도 철근비는 상관없이 그냥 0.002, 뭐 0.001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수축 온도 철근은 철근의 설계 기준 강도 FCK, 철근의 설계 기준 강도 FCK. 이게 아마 문제가, 이거 문제는 잘못된 것 같고요. 이거 콘크리트고요.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 FCK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된다가 아니고, 요게 어쨌든 요거는 문제가 잘못됐고요. 이거 콘크리트는 맞는데 3번 보기는 틀렸습니다. 요게 철근의 설계 기준 강도 FI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요게 맞는 거죠. 요게 지금 콘크리트로 수정이 되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 보기 자체는 여기가 콘크리트가 맞아요. 콘크리트는 맞지만 이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 FCK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란 말 자체가 틀렸다고요. 얘가 맞다고요. 4번, 수축 온도 철근으로 배치되는 이형 철근의 철근비는 어느 경우에도 0.0014 이상. 맞죠? 원래 002 곱하기 FI분의 400 하고, 얘네는 최소값이 0.0014. 요 공식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그때 콘크리트의 유효 높이 대신에 이 전체 높이, 콘크리트의 그대로 슬래브 두께입니다. 슬래브 두께. 요 상관이 없고, 슬래브 두께하고 상관이 있다. 요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도 슬래브 두께.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4번만 맞는 정답. 47번 갑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처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에 보시면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양단 연속이 된 리브가 있는 일방향 슬래브. 리브가 있는 일방향 슬래브는 보하고 똑같습니다. 보하고 똑같죠? 그래서 양단 연속의 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8, 16, 18.5, 21. 양단 연속은 21이죠. 근데 틀렸죠. 21분의 1로 해야 된다. 리브가 있는 일방향 슬래브 보. 완전히 똑같습니다. 8, 16, 18.5, 21, 10, 20, 24, 28.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8번. 다음과 같은 단면을 가지는 철근 콘크리트 보의 균형 철근비를 계산해 주세요. 균형 철근비 계산하는 공식이 뭐 쭉 하여튼 다 저기는 주어졌는데, 계산하는 공식이 요거죠. 원래는 이 베타 원도 다른 값이었고, 요것도 660이 아니라 600이었었는데 얘네들이 21년도 개정이 되면서 전부 바뀌었습니다. FCK가 40MPa 이하이기 때문에 베타원은 무조건 0.8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냥 주어지면, 집어넣으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공식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49번 갑니다.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부의 부재력,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의 부재력. 즉, 이게 지금 30도를 가지고, 얘가 30도를 가지고 삐딱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 요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30도. 얘가 지금 30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10kN이 작용하고 있을 때 요런 수직력이 있을 거고, 요런 수평력이 있을 겁니다. 빨간색 수직력, 수평력. 요런 수직력은 10 곱하기 사인 세타죠. 10 곱하기 사인 30도. 여기는 10 곱하기 코사인 30도.
요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제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빗변 곱하기 무조건 사인 셋하면 수직성분, 코사인 셋하면 수평성분, 요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V의 부재력은 얘가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만약에 하중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냥 영부재인데 하중이 작용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수직성분으로 결국에는 수직성분으로 요렇게 구분이 되고 요렇게 구분이 되는데 얘는 수평성분은 전혀 의미가 없고 수직성분, 이렇게 내려오는 수직성분하고 정확하게 똑같지 않겠어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요 수직성분을 구하면 이 수직성분의 계산을 하면 그대로 부재력이 나온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수직력이 10 곱하기 사인 30도로 계산한 이 5kN. 5kN이 위에서 누르고 있으니 5kN이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 5kN은 그 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절점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트러스의 부재력은 절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절점을 기준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으니까 압축력 5kN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기 뭐 5kN 압축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